문제다만 네. 지금 말씀을 이제 좀 많이 나눴는데 당시에 순종이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까 전 1월 7일 날 3시 25분에 대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고 첫날은 경산 감령공원에 머물다가 다시 마산과 부산으로 갔고 1월 10일 날 다시 돌아오는 날 문제는 뭔가 하면 박중량 경상북도 감찰사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밤 전날 하루 만에 그 지금 삼성상해에서부터 다성까지 길을 냅니다. 그게 신장로죠. 그게 신장로하고는 조금 다른데 신장로 옆에 조그만 길을 냅니다. 조그만 길을 내는데 그 길에 군대를 밤새도록 만들어서 길을 냈다는 게 전 세계 전후무한 일이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이제 새 길이 낳는 셈인데 네. 저는 그것보다 더 제가 이번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그 순종 황제가 대구역에 내려서 경산 감령에 도착한 그날 이토 히로부미가 연설을 하고 네. 또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그에 익어 있을 이완용 총리 대신이 연설을 하고 송문준이가 송병준입니다. 송병준. 네, 이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한 순종 의갓길인데 네. 그런 역사적 사실은 전혀 지금 조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상망 성군처럼 써 있으니까 네. 이것이 지금 학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역사 왜곡의 한 모습 아닌가 이런 그 내용들이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월 7일 날 관찰 도청에 행수에서 도착해서는 이런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요. 먼저 이또가 먼저 연설을 합니다. 이또가 연설을 하고 이제 순종이 의지를 내리겠죠. 그 연설의 내용이 기막힌 거죠. 어떤 내용으로 연설을 네. 했습니까 그때? 자, 이 나라는 새롭게 변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행동들은 아주 구시대적이다. 그래서 유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하나를 더 들으면 그러면 더해서 순종은 어떤 말을 하느냐? 유신과 무시를 네 글자로 깨우치게 하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1895년에 단발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2차 단발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순종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말을 내므로써 당시 지역의 유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확 깎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 아직까지 뭔가에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 이걸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혼이 빠져나간다는 느낌, 이것들은 이제 유림들도 다 느끼는 거죠, 백성들도. 그러니까 순종을 네. 앞세워서 네. 일제가 식민 통치의 대리인으로 활용했다. 그렇습니다. 대륙 활용했고 우리가 보호를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행동을 다 물리쳐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 마산에 가가지고 뭘 했냐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비하고 있던 군함에 오릅니다. 일본 군함에 오릅니다. 그 이랑한테 축배를 들죠. 더한 연설을 하죠. 더한 연설을 하고 일본과 우리 모친선, 그런 일본 황제의 일왕이죠. 건강을 위해서 축배를 드는 똑같은 그런 행사 되풀이되죠. 이런 치욕의 역사를 묻어버리거나 지워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 사실들을 좀 드러내. 새롭게 드러내서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방문지나 지금처럼 의갓길을 만든다면 이거는 충분히 교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다크 투어리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의미적으로는 그렇죠. 성립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교훈을 얻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거냐. 이런 걸 가리킬 수 있도록 이번에 했으면은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역사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냐. 칭찬받아 마땅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이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이거는 서순행 때의 사진입니다. 예, 을미 때 올라갔다 내려온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인데 보십시오. 지금 이 제국 그 황제 복장이죠. 옆에 이등 방문입니다. 이또 히로부미입니다. 그리고 이완용 송병준에 따르고 육그 수비대장이 여기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친일파들이고요. 궁실 관계자들은 저 후미에 처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싶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이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하는 문제와 별개로 그럼요. 역사적 사실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현될 때 그런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순종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달성공원 앞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게 세워지냐면 달성공원에 갔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대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략에서 대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 때부터 여기에 수비대가 머무르게 됩니다. 달성 토성을 중심으로 머무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러일전쟁 승리했죠. 을사늑약에 맺어졌죠. 그래서 수비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일본인들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 인구의 3분의 1이 일본인이 접수하게 됩니다. 그런 이 전쟁 물자를 비롯한 그런 경제 이 물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 군대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바로 1905년에 일본 육군 중위가 거기에 신사 종교시설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1906년 11월 달에 거기에 황조 요배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신사라고 이름을 부르치기 전에 딱 이름이 요배전. 그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해석이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첫날에 왔을 때는 행제소가 관찰 감령이었죠. 두 번째 1월 10일 왔을 때는 달성 토성에 들어갑니다. 황제의 원은 굳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좀 밝혀야 되고, 순종이 거기 신사에 참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그 논의를 좀 압축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순종이 남행에 나서고 대구를 방문했던 건 전적으로 일본의 식민 야욕을 앞장서서 하고 있던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뜻에 의해서 했고, 일제 친일파들이 순종을 둘러싸고 있었고, 순종은 그 요구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나선 길이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그런 지배 전략에 따른 행차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보항파들 그리고 이제 수구 보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행로가 과정이 바로 일본 왕의 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도용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진행됐고, 또 하나는 그러면 순종 왜 따라난가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힘이 없어서 그랬느냐. 그보다는 순종은 자기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고종이 강제 퇴위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들이죠.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은 이미 사실을 알려줬고 의변까지 진행되게 되는데, 그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보니까 자기가 불안한 거죠. 자기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백성들에게 자기가 표현한 소요 이런 사태를 진정시킴으로써 자기 스스로도 이 권한을 왕권을 좀 뭔가 좀 안정화시키면 그런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 인식이 하나도 안 되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 그죠? 아니 아버지를 퇴위시키고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는데 나라가 자기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것이라고 그걸 인식을 한단 말입니까? 국권 상실의 최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당시에 어떤 궁실 인물들에 대해서 만장 비운의 인물을 그린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역사 의식이 희미해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책임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때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그죠? 오히려 정말 선량하고 정말 민족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이 자결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초들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의 한가운데에 있는 왕실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왕실, 그리고 그 최고위층 이완용을 비롯한 거죠. 이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책임 누구가 있냐는 거죠. 예, 오늘 이런 순종의갓길 관련 토론을 하다 보니까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7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심 정비와 그리고 순종의갓길 사업을 벌였는데 이걸 완전히 지금 없었던 걸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출발을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조형물, 미술 조형물이 사실 전면 재검토되는 건 맞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빨리 인정하고 또 새로운 어떤 모색을 찾는 것이 우리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조형물을 이제 제작하신 분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이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이 가정이 사실 돈이 드니까 문제인 거예요. 엄청난 돈을 조형물에 한 개당 뭐 1억에서 최소 2억 5천까지였는데 그 돈을 어떻게 부담을 하고 새로 만들 것인지 이제 이런 게 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는 민주문제연구소 입장도 그렇고요. 순종 동상 철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 70억이란 예산 중에서 동상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상을 제작하는데 2억 5천원 정도 돈이 들었더라고요. 아주 큰 돈이죠. 물론 돈이 아깝겠습니다만은 철거를 해서 바로 써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도심 재생 사업, 잘못된 성향 사업은 어떤 효과를 남기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행정 당국에도 경고와 메시지가 충분히 던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명에서부터 그러면 이 길 자체를 이렇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명명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죠. 오히려 치욕의 길을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부제로 순종의 길로 해서 그에 맞는 컨텐츠를 전면적으로 부활시키는 게 맞다. 또 그래서 그에 대한 사진 설명, 텍스트,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조물들을 조성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싶고요. 이게 왜 그러면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새로 들어선 정부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 문제를 비롯해서 가야산 문제를 비롯해서 도심 재생이란 말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지금 도심 재생 사업에 대한 그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구도심을 재생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뭐 주거 환경을 다 개선 나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각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아마 근대 유산을 중심으로 도심 재생을 대구와 같이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역사 고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런 역사 검증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예산이 또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일을 진행할 때 분명히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 역사학자들과 미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었을까요? 그게 참 좀 아이러니하네요. 나라를 잃어가는 슬픔과 고통 속에 일본 통감과 함께 찾아왔던 우리의 황제, 우리가 역사 속에 친일파로 익히 들어왔던 이완용과 함께 왔던 그 길이 현대에서는 도심 재생 사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한 중구청의 노력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후대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순종의 동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논쟁을 계기로 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 나라 잃은 슬픔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체험의 장으로 활용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대구 시민은 물론이고 앞으로 대구를 찾아올 많은 방문객들도 이 역사의 현장을 거치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더 키워나가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